안녕하세요. 나눌 속 충전되는 성토피아 정광용 리포터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은 개천절이었죠.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나 고조선 때 이야기는 너무 먼 옛날의 이야기이므로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생명력으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거니 이렇게 접근해보면 와닿는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겠습니다. 경건하게 시작하는 기분 좋은 광포트의 위클리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그녀의 그곳에 대한 진실 5가지와 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 남성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볼륨을 높여주세요. 그녀의 그곳에 대한 진실 5가지. 1. 남성의 구조가 같다. 음핵 귀도, 음핵 몸통, 음핵 각, 음핵 포피로 구성되며 남성과 구조는 같지만 사정 기능은 없습니다. 평소에는 숨어있다가 자극을 받으면 해면체 혈류가 유입되어 커집니다. 2. 오로지 오르가즘만을 위하여 존재한다. 여성의 그곳은 여성의 몸에서 성적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위입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생식작용에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자극받아 쾌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3.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여성의 그곳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표면에 돌출된 그곳 아래로 약 4인치가량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신경 다발은 입구, 내벽, 기고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큰 기관입니다. 4.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성의 그곳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면 미드가 처지거나 입구가 늘어지는 등 피부가 노화되지만 그곳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겉모습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을 통해 같은 쾌감을 느끼는 건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 그곳 피어싱. 포르노에 종종 여성의 그곳에 피어싱을 한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아프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피어싱 작업을 할 때는 조직을 덮고 있는 표피를 뚫기 때문에 생각만큼 아프진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시 그곳의 자극이 더 커 쾌감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 남성편. 젤은 꽤 호불호가 갈리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향과 맛에 민감한 여성의 경우 호불호는 빛을 발하죠. 뭔가 여성분이 향초나 향수, 기타 등등의 취향이 있다면 딸기맛 콘돔, 젤 등 싸구려틱한 장르는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트로 글라이드가 그 작은 용량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는 것은 무맛, 무향, 무취의 자극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순수한 윤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핫젤은 경험이 있다면 사용하되 남발하면 계속 써야 하는 후유증이 남습니다. 또 어지간하면 향이나 맛이 강한 러브젤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남성 파트너에게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를 알려드립니다. 가, 핸드잡,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끝을 붙여 원을 만듭니다. OK 사인이 되죠.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 정자세와 역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는 손가락의 위치가 역자세입니다. 반면 손을 뒤집어 구멍을 보는 자세가 정자세죠. 남성들의 대부분은 정자세로 자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손에 충분한 젤을 묻힌 상태에서 역자세로 핸드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멍에 페니스가 통과하게 되면 자연스레 남은 세 손가락은 귀도를 움켜쥐는 모양새가 됩니다. 평소엔 자극이 꽤 있겠지만 지금은 러브젤이 잔뜩 발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스무스하게 감고 애무하며 손을 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파이즈리. 여성 가슴 사이즈 같이 이상은 떼어야 구현 가능한 스킬입니다. 보여주는 맛 또한 있기 때문에 남성은 침대에 걸터 앉아 있고 여성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해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간혹 침대에서 남성을 비스듬히 세우고 여성이 엎드려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연출을 위해서 사전에 젤을 바르는 것보다 여성의 가슴 사이에 남성을 끼운 상태에서 한 손으로 젤을 위에서 뿌리는 것이 더 자극적입니다. 다 포사 플레이. 무릎 안쪽 접히는 부분,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 남성을 끼우고 움직이는 젤 플레이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전자를 추천하지만 팔꿈치 포사 플레이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펠라티오와 함께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무릎을 사용한 포사 플레이는 여성이 남성의 옆에 팔 베개를 한 상태로 찰싹 달라붙어 무릎을 구부린
호불이고 사이에 남성을 끼운 상태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다른 손이나 입술로 남성의 상체 부위를 애무할 수도 있겠죠. 딥 S 플레이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엉덩이에 끼운 상태로 왕복하는 젤 플레이입니다. 정확하게는 사타구니죠. 여성의 몸으로 문질러 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자극이 됩니다. 딥 S 플레이는 아무래도 여성과 남성 양쪽에게 모두 자극이 되는 노멀한 플레이입니다. 여성 상위 자세에서 구동되기 좋으니 가끔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풋잡 어느 정도 숙련자고 발에 각질이 별로 없으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둘 다 서로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 젤을 바른 발을 바닥으로 남성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합장하듯이 운동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펠라티오 러버젤을 입에 머금고 하는 펠라티오는 생각보다 자극이 상당하고 흥분도가 높습니다. 단 러버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초심자의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펠라티오와 동일한데 다소 힘을 강하게 줘도 괜찮습니다. 극도의 미끄러움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강연으로 초대합니다. 통통 정보통 여자들의 은밀한 마스터베이션 방법. 고학력일수록 홀로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아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자유지만 확실한 건 마스터는 할수록 감각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마스터에 대해 서로 이야기도 하지만 여자들은 거의 숨기려고 합니다. 대체 그녀들은 어떻게 마스터할까요? 1. 샤워기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로 몸을 적시다가 아하고 묘한 쾌감을 얻으면서 마스터의 눈을 뜨게 되는 여성들도 꽤 많습니다. 샤워기를 그곳 부근 가까이에 대고 물을 쏘면서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온도와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샤워기라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목욕탕 비슷한 원리로 대중목욕탕에 설치되어 있는 강력한 수압을 자랑하는 장치에 그곳을 맡긴 채 조용히 물을 맞은 적이 있거나 물을 맞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목욕탕이기 때문에 마스터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은밀한 쾌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 뭐니뭐니 해도 손가락 대부분의 여성들은 온몸을 쓰다듬고 그곳을 압박하거나 무언가를 삽입하는 식입니다. 오이, 소시지 등 물건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죠. 오이를 삽입했다가 오이가 부러져 병원에 찾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손가락이 제일 편하긴 하다. 손가락은 내 것이기 때문에 말을 참 잘 듣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손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3. 바이브레이터 토이에 대해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잘 안 되거나 파트너에게 만족하지 못해 찾는 듯 토이의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기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보다 낫겠냐만 마스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바이브레이터는 여성 마스터에 있어 정말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성감 개발에도 탁월. 바이브레이터로 온몸을 자극하다 보면 자신이 어느 곳에 감각이 발달했는지 어느 정도의 자극이 기분 좋은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통통 정보통 2 속궁합이란 게 정말 있을까? 연인이나 부부관계를 말할 때 속궁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속궁합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읽어보면 얄팍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속궁합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그리고 잘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연애와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속궁합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카마수트라는 남성이나 여성의 크기를 대중소로 분류합니다. 크기 순으로 남성은 말, 황소, 토끼, 여성은 코끼리, 말, 사슴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목적은 수말과 암사슴의 조합이나 수토끼와 암코끼리의 조합에 있어서 크기 부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체위를 안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여 남녀 크기 자체가 속궁합의 척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화와 궁합을 위한 이론을 차이와 구별을 위한 것으로 오독하는 것이죠. 어떤 조합이든 그에 맞는 체위를 사용하면 훌륭한 궁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만 다를 뿐이죠. 다만 수만이나 코끼리라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아주 희귀한 경우이므로 만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많은 남성들이 확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크기는 남성의 자신감은 물론 능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도 작고 뾰족한 것보단 우람하고 듬직한 남성을 보면서 아랫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면서 동시에 짜릿한 흥분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남성의 크기에 대한 설문에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남성의 우람함에서 많은 흥분을 느끼고 관계 시에도 느낌이야말로 절정
열정감에 다다르는 첩경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이쁜이 수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수술은 출산 등의 이유로 넓어진 여성을 조여주고 감각을 높이는 시술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은 여성에 비해 파트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타이트한 것에 만족을 느끼죠.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황홀한 관계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과의 유대감이 필요합니다. 물론 낯선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판타지를 느끼고 일탈을 누구나 꿈꾸겠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관계는 남녀의 몸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며 일체와의 꿈입니다. 무엇보다 속궁합을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에서는 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 남성편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또 통통 정보통에서는 속궁합이란 게 정말 있을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뵐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관계를 하는 그날까지 저의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러브.